한 10일 동안 이 암세포의 활동이 정지되는 이 방법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시간이 지나면 암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줄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암세포의 활동을 뭐한다? 이렇게 정지시킨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10가지 방법. 근데 이게 왜 열흘을 제가 계획을 했냐면, 원래 저희 프로그램이 거의 2주거든요. 7일 금식, 7일 보식, 이렇게 해서 2주 프로그램을 항상 해왔었는데, 10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정상적 일반 아주 중요한 세포들이 7일 주기로 바뀌어요. 7일 주기로. 그래서 이 7일 안에 대부분 백혈구, 적혈구는 120일 정도가 필요하지만 백혈구 아니면 또 혈소판, 유벽세포 이런 웬만한 세포들이 10일, 7일 이 안에 웬만하면 거의 바뀐다고요. 그 바뀌는 기간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우리 몸에 어떤 활동성을 저하시키거나 어떤 것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암세포를 고사시키는, 암세포를 거의 없앨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꼭 욕심 부려서 10일 만에 없어지지 않더라도 10일 만에 암세포를 이렇게 활동을 정지만 시켜도 성공 아닐까요? 그렇죠? 계속 자라나거나 활성화되는 이 암세포를 스톱만 시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요. 그러기 전에 정말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이 수치를 유지하고 우선은요 그렇게만 해도 몸은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꼭 해야 될 것들과 앞으로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해야 될 것들, 정말 여러분 모두가 꼭 해야 될 10가지. 첫 번째는 해독입니다.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메커니즘 중에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이 이 생존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 해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독소가 들어오면, 만약에 농약이 들어오면 어디서 해독을 하죠? 간에서 해독을 해요. 간에서. 근데 간이 망가지면 다른 해독 기관들도 굉장히 빨리 망가진다고요. 간과 신장은 하나로 연결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신장도 망가지고, 신장이 힘들면 간도 힘들어해요. 그리고 신장이나 간이 힘들어서 안 되면 그것을 어디로 보낼까요? 피부로 보내요. 피부로. 피부는 제2의 폐기도 하지만 제2의 간이라고도 저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하는데, 이 해독의 중심은 꼭 금식만이 아닙니다. 물론 금식을 하는 게 아주 빠르고, 과일식을 하는 게 빠르고, 주스식을 하는 게 빠르지만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3일 혹은 4일, 5일 체력에 따라서 몸에 맞춰서 하는 경험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2끼 식사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일 2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인드의 문제인데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초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초긍정적. 우리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내 개념, 의식 자체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 내가 자연치유의 정확한 그 지식에 근거해서 확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확신이 생겨야 돼요. 세 번째는 현미식사예요. 현미식사인데, 이 현미식사라고 하는 말은 단지 현미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밀도 괜찮을 수 있고, 귀리도, 그러니까 곡식을 먹되 제가 말하는 현미는 곡식, 통째로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유질이나 그 겉에 있는 그 좋은 영양소를 빼내지 않고 그것을 다 섭취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껍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안에 있는 것만 먹으면 디톡스가 안 됩니다. 근데 껍질을 먹으면 그 껍질에서
뭐 섬유질이나 뭐 팩틴이나 사과에 수많은 그런 그 알긴산이나 이런 것들이 장을 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몸에 들어오면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이 껍질채 먹지 않거나 이 섬유질 식사가 부족하게 되면 100% 우리 몸은 병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미 식사를 하시는데, 자, 문제는 현미를 씹지 않고 먹으면 의미가 전혀 없다. 가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나는 집에서 현미를 6개월 동안 하고 왔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현미를 뭐 15번, 20번밖에 안 씹어요. 그리고 막 말아서 드시고 섞어서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것은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끼니를 때우는 식사, 하루를 그냥 유지하는 식사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암 환자에게 있어서 암세포를 정지시키려면, 그 활동을 정지시키려면 반드시 타액이 나와야 돼요. 그 타액이 혈관을 청소할 수 있고, 타액이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타액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모든 독성 물질까지도 해결을 해서 소화작용을 만들어줘요. 한때는 막 현미가 독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현미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했는데 타액에서 다 해결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100번 이상 씹기. 근데 밥을 따로 드셔야 되겠죠. 네, 반찬하고 같이 씹는 거. 나는 오늘 뭐 암세포를 정지시키지 않아도 돼 활동을. 그러면 이제 그냥 섞어서 드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정말 내가 암세포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따로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꼭 먹어줘야 되는 거. 효소 작용을 위해서 생야채들. 네, 한 가지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많은 양은 필요 없어요.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뭐 무 생채가 됐든 깻잎이 됐든 뭐 민들레가 됐든 뭐 많은 양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많은 횟수도 필요 없고 많은 가지수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이상만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두 가지, 한 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정도 곁들여 드시면 뭐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식할 때만 빼고, 보식할 때는 이제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익혀서 드시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생거를 조금씩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물 마시는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만 잘 마셔도 회복되는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 중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물을 보통 식사와 함께 마시거나 식후에 마시거나, 그런데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부침개를 많이 먹거나 기름 튀겨서 많이 먹으면 확실히 식사 후에 물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건강식을 하게 되면 식후에 물의 요구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식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게 되면 식후에 물을 요구하는 우리 몸의 반응이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찍 잠자기. 낮에 활동을 하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누우면 암세포가 활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를 저하시킬 수 있는 호르몬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미백, 성장 뭐 이런 거에만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면 우리 암세포에도 사실은 관여를 합니다. 연결이 다 되어서. 그래서 일찍 자는 게 좋은데 몇 시부터냐? 그래도 한 9시 정도, 9시. 그래서 적어도 10시에는 깊은 잠이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7번째는 운동인데, 이 운동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충분히 한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한다. 세 번째, 무리하지 않는다. 네, 운동을 무리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운동의 그 원칙이 뭐냐면 숨이 차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이 차는 운동. 이건 자기 몸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뭐 한가하게 이렇게 뭐 천천히 걷고만 오는 거 말고 반드시 하루에 15분, 20분은 숨이 차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경사지로 오르든 좀 빠른 걷기를 파워워킹을 하든 이런 걸 하셔야 되겠죠. 상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상체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출 하다 보면 사람들의 몸이 이렇게 쭉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균형의 안각이 빠집니다. 그러나 상체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주고 이 근육을 좀 이렇게 키워주면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요. 근데 이 상체 운동 하려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근데 그 흉부 자극이 되고 할 때 사실 그때 면역 체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걷기만 하면요. 물론 복부 자극이 돼서 좋긴 하지만 가슴 이 흉부 쪽에 자극을 시켜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소식이에요. 암 환자가 소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암세포가 정지가 됩니다. 활동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디톡스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디톡스의 원리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에 뭐를 준다? 쉼을 준다. 소식도 소화기관에 뭐를 준다? 쉼을 준다. 9번째는 감사일기, 감사 노트를 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 노트를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감사 노트를 쓰거나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확실히 암세포가 빨리 그냥 줄어듭니다. 감사한 것들을 적는 거, 감사한 것들을 적는데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습관화. 아침에 적으셔도 되고 저녁에 적으셔도 되고 좋은 것들을 모아놓는 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 될 수 있어요. 10번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암세포의 활동을 10일 만에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암은 어떤 고형물질이고 암은 그것이 덩어리 이전에 세포에서 활동화된다. 세포에서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 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커진 것처럼 자라나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그 세포의 유전자가 망가지거나 세포의 핵이 커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